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서 쓰고 이런 글도 꼭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두산LBT 저는 집중적으로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 강조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바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처럼 여기서 또 한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모르고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18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제 영상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첫 번째 반등은 13%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지금으로부터 13%의 반등이면 2600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은 일단 2500을 돌파하는 게 아마 기대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오르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매수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세고 매도하려는 심리는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비관적 접근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주식시장을 좋게 보셔야 되고, 우주항공, 조선기계, 원잔, 특히 두산에너비를 제가 오늘부터 교육을 계속 해드릴 건데, 두산에너비를 제가 이제 최근에 멤버십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겁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산엘비트에 대한 오늘 좋은 자료를 계속 갖고 나왔는데,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노젓고 있었는데 물이 들어왔다. 2025년은 과도기적 시간인데 27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그러니까 27년에 실적이 성장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적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27년부터 28년 그리고 2030년까지 아주 무난하고 큰 고속 성장의 시기인데요. 특히 선생님들이 지금 이 업황을 좋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산빌리티 처음 5월 28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구간이 당시에 2만원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만원 구간 기회가 왔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하는 종목은 계속 결국에는 크게 올라갈 종목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HD현대중공업 또한 제가 17만원, 18만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를 6개월간 하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크게 갔고, LIG넥손 또한 과거에 2023년에 반복해서 큰 상승이 있기 전 지금 사라고 하지 않죠. 큰 상승이 있기 전. 그러니까 큰 상승이 있기 전은 항상 이런 데예요. 신고가를 처음 돌파했거나 아니면 신고가 가기 직전이거나,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비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한번 경험을 했고,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짧게 경험하고 빵 내렸는데, 만약에 31,0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 제가 이제 차기 대선 관련해서 노이즈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탈원전 관련해서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노이즈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바보 인증하는 겁니다. 사실은 탈원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탈원전 얘기하는 정치는 바보 인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의 색깔도 없고 진보의 색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어떤 정책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스터빈의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G 베르노바와 그리고 이제 오클로 이제 SMR, 그렇죠. 그리고 오클로까지 이렇게 세 개가 원전 관련인데, G 베로노바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가스터빈의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2017년과 19년에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고, 그때 시장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전 주식인 두산에너비티와 BHI의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죠.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올라갈 주식을 사야지 떨어질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매출 성장률에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매출 성장률은 본질이 뭐냐? 캐페스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킬링 아이템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간 엔터 사업이 발전했는데 엔터 사업도 그때그때마다 타픽이 달랐어요. 그쵸? 처음 신규 상장할 때는 YG 엔터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는 SM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쵸? 2017년부터는 JYP 이때 뭐예요? 트와이스가 시작을 하게 합니다. 트와이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BTS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상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BTS죠. 당연히 BT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대장주 개념으로 계속 분위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산 LBT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근 리드 타임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9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을 예약을 받았어요. 이들은 2028년부터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것을 그때 표면에 불과합니다. 가스터빈 수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우리의 캐파는 향후 3년간 모두 예약되어 있어요. 지베르노바 CEO와 지베르노바 이제 가스 사업부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담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터빈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주요 제조사들과 최소 7-8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해요. 가스터빈을 확보하고 실제로 시장에 구축하려면 현실적으로 2013년, 203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인데 2024년, 2025년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사라고 매수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은 당연히 바닥권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진짜 들어가셔야 됩니다. 2480 사이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서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은 이렇게까지 떨어져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이 겁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시에 사라고 했던 종목들 보면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그쵸? 뭐 두산 LBT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7만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 구간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돌릴 때 최근에 이제 휴스틸을 제가 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휴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그죠? 휴스틸, H양국조선해양 휴스틸 여기서 사라고 합니다. 4월 10일에 제가 사러 갑니다. 분명히 휴스틸 사라고 했는데 4월 10일에 그리고 4월 11일 계속 사라고 했는데 휴스틸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사자마자 15%의 바로 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제가 잠깐 표현을 해드리면 대형주 기준으로 폭락장에서는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37% 구간. 그러니까 사실 주도주는 마이너스 한 25% 30%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최근에 10만원부터 12만원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30%에서 지금 조정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끝났으면서 장기 성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25년은 일단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단기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좀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죠. 두산바켓 이익 악화와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주요 EPC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매출액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2025년은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개선을 통해 에너빌리티 부분의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좋다는 얘기는 25년 상반기 때 안 좋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으니까 지금 이미 어쨌든 1분기는 끝났으니까요. 의미가 없죠.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좋은데 26년부터는 매년 가스터빈 한 대에서 두 대 수출 목표이지만 수출이 앞당겨지고 커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레퍼런스 운전 시간을 확보한 이후에야 수출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글로벌 가스터빈 공급 부족 심화가 영향을 주는 중인데 미국 DTS를 통해
DTS 통해 유지보수 먼저 진출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산 LBT 같은 경우 2030년부터 3기의 내수, 7기의 수출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은 4조 원 내외의 매출과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 사업부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엄청 큰 호재고, 앞으로 이제 사실 16조 잡아놨거든요. 근데 16조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030년까지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다 보여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GE 베르노바, 우리나라에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정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BHI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항상 폭락장에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0%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8% 뭐 이 구간에서 종료됐습니다. 저점이. 그리고 나서 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간으로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신고가를 간 다음에 다시 더 상승하기 위한 그림.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EPS를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냥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부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875억이면 시가총액은 이제 6천억에서 9천억 사이면 적당한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만약에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더 큰 상승이 생긴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PBR 밴드나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이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순간으로 간다는 관점에서는 원자력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엘비트를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여러분들이 5월 28일부터 제가 두산 엘비트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선생님들이 BHI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종목만 사시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리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XR 로보틱스하고 RS 오토메이션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조선, 방산, 원자력, 로봇, 그쵸?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죠? 기계 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산, 우주항공, 조선, 기계, 원전, 그쵸? AI 및 소프트웨어. 이게 왜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장기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오늘 KB증권 리포트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은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레닌의 주장이지만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틀린 말 같지가 않다. 지금 우리는 1900년 전후에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배경에는 금융자본이 함께했다는 점도 인지해야 되고, 트럼프가 롤모델로 보고 있는 맥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로 상당히 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맥킨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관세법으로 이게 화제였는데,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이게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 얘기인데, 어쨌든 맥킨리 같은 경우는 근본 유죄를 했었고, 근데 제국주의의 핵심,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이 제국주의인데, 1900년 전후에서 2000년대 초반 볼 때까지 결국에는 가장 크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세계의 영토 분할, 그리고 영향권 쟁탈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한 거나, 지금 미국이 자꾸 관세를 기반으로 이제 논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보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프랑스가 무역과 해군이 쇠퇴하고 있는 미군의 교훈을 제시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양에 관심하는 해상무역, 그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어쨌든 이런 컨텐츠가
우리가 컨텐츠 진입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옷이라든지, 그죠? 옷을 만드는 소재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본 제품들은 우리가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무역은, 그죠? 대규모의 무역은 결국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공중으로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간이동 뿅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해상 무역의 관점에서 비용 절감, 뭐 이런 관점에서 자꾸 관세를 역이용하는 건데, 미국의 제조업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상인들에게 침범당할 경우 위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미국이 조선업에 대해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한테 K조선 함께해요. 일본 조선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K조선이 현실적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신고가를 또 가려고 계속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런 단어들의 핵심은 뭐예요? 해양력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양력의 연결고리는 생산과 해운 식민지. 그러니까 생산은 다시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00년대 초반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업이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당시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2의 호황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주 긴 사이클을 지나서 조선업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을 다 봤을 때, 지금 하나그룹이라든지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가 해군력 강화에 트럼프 2.0에서 명확히 해군력 강화를 제일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2만원 부분에서, 그렇죠? 이거 신고가를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주도 사실 지금 여기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사실 하나그룹주도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조선업 굉장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런 거 이제 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선업 그리고 우리가 관세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살리자 해서 리쇼어링 로봇,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저임금으로 임금의 차이가 뭐 그렇게 나지 않았을 때, 아주 옛날에 19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1920년까지를 봤을 때 자동차 혁명이 있었을 때, 자동차 혁명으로 미국이 1950년에 대황금기를 겪었는데, 그 황금기를 겪을 때, 그쵸?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장 큰 부흥을 했죠. 근데 그 호황기를 누렸던 거는 결국엔 그저 고임금에서는 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고임금이니까 산업용 로봇 주식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류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 TXR 로보틱스는 지금 오늘 왜 상승했을까요? 나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5월 8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용 로봇 주식들이 지금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그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반등하고, TXR 로보틱스 반등하는데, 이 중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나오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21,000원, 3만원을 만약에 돌파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로봇 주식들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TS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매출액이 770억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3억인데,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하는 거고, 쿠팡,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과의 레퍼런스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자동화의 핵심 물류 자동화와 로봇의 아주 매출이 그 퓨어 비즈니스 모델로 깔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퓨어해야 돼요. 사실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선박 엔진 관련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멤버십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경협 관련주 중에 현대 엘리베이를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를 왜 교육시켜드렸냐,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사라고 한 종목이 바로바로 급등했어요.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오늘 사라고 했는데 바로 13% 급등하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종목은 지금 이 종목은 이 대북 사업이 업사이드 요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31일에, 그러니까 지난 31일에 지금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방북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 엘리베이하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그쵸?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그쵸? 이만큼의 구간이 남아있는 주식들인 거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은데 또 이만큼의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쇼맨십도 상당히 높고 하니까 또 다른 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릴지 몰라,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옛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려는 어떤 흐름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서 바로바로 큰 수익을 내는데, 누군가는 내가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십은 사실 막 뭐 물린 종목도 없고 막 이렇게 수익이 또 잘 나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멤버십에서 하지 않은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뭐 너무 많은 종목 물려가지고 힘들다, 뭐 이 종목 해결되면 다시 가입할게,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죄송한데 물린 종목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말씀드리면은 TXR 로보틱스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버텨가지고 이렇게 수익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버텨서 올라가는 종목이 극소수입니다. 확률 관점에서 보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의 90% 이상은 결국엔 안 올라오고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남들은 수익을 크게 낼 때 계속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악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여러 저서에서 본 확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기존에 올랐던 어떤 로봇 관련주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종목들 사면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주식들이 오르는 겁니다. 테마주는 그렇게 변화를 줘요.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원자력 좋아하시면 두산엘리베이터, 조선주 좋아하시면 그냥 뻔히 아는, 누구나 아는 그런 대장주를 사는 게 맞고,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두산엘리베이터는 저는 이제 사실 뭐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4만원 5만원 그 가야 정상일 수 있겠는데, 탈원전에 대한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제 탈원전 얘기가 안 나오고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전기차 그래서 AI까지 결국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데, 전력을 놓으면 원자력이 필수였고, 그러면 이제 SMR이라는 그 사업 분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가스붐 시절 영업이익이 27%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추가 상향 조정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엘리베이터는 2000년대 초반의 흐름에, 그러니까 과거에 두산중공업 크게 오를 때, 그러니까 이게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이 바뀐 겁니다. 제가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아는데 상황을.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크게 오른 게 뭐예요? 2007년까지 원자력 관련주 중에 뭐 한전기술, 한전-KFS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가 다시 그림이 좋게 그려질 수 있고, 지금 2030년까지 큰 그림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베르노바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중에 원자력 관련주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걸 아직 차트가 전혀 반영을 못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산엘리베이터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 두산엘리베이터를 계속 21,000원과 19,000원에 매수하라고 했고, 최근에 이제 사라고 하는 종목들 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뭐 TXR 로보틱스를 혹시라도 매수하고 싶다, 이거 이제 크게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멤버십을 이제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은 이제 하루라도 늦으면은 수익을 적게 내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슈스에 사라고 했는데 수익이고,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오늘 바로 교육한,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Y진업 교육했는데 Y진업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Y진업 같은 종목 패턴도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패턴이에요. 이런 거는 조정 나오면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휴스틸 얘기할 때 하이스틸을 얘기했었거든요. 하이스틸 오늘 이제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주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2600부근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흐름이 만들 겁니다. 하락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면은 수익은 굉장히 줄어들 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손실인 종목이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나는 수익을 못 낼 것 같아,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종목, 앞으로 이제 전도유망하게 사업이 성장할 종목, 그런 거를 함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은 지금 엄청난 수익 축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0만원 수익 내신 분 계시고요. SMCG 최근에 매수 강조했고, 칩셋 미디어도 70만원 수익 나셨네요. 두산에어빌리티 14% 수익 축하드리고, 휴스틸 8% 수익 축하드립니다. 250만원, 에이럭스, 유니드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에이럭스 특히 이제 드론 관련주로서 많은 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8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9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며칠간 계속 몇백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정말 수익 파티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4월 14일 저희 멤버십은 오늘 엄청난 수익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5만 9천원 SMCG 8.4% 수익 났고요. 이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이죠. 에이럭스 160만원, 뭐 9%, 11%, 10% 수익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유니드, SMCG 수익 축하드려요. SK하이닉스, HD현대미포, 유니드 수익 축하드려요. HD한국조선해양 수익 축하드려요. 보시면 268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3거래일간 보시면 큰 수익인데 오늘 하루 195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35만원, 여기 이제 다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에이럭스, APR 멤버십에서 다 교육을 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인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160만원 버셨고요.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산에너비티,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 거두실 수 있었고요. LS,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비티, 포스코 인터내셔널,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7만원, 그리고 150만원, 180만원, 에이럭스는 이제 900만원이나 보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탈 전공, PNS 미케닉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4월 11일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탈 전공, 에이럭스, 산일전기,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사실 엄청난 수익 축제가 오다 보니 이게 회원분들께서 보시면은 선비님이 사라고 하신 종목을 분산투자 분할 매수했더니 수익이 납니다. 선비님과 함께하니 항상 든든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변호사 많았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큰 수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